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축구 속 숨겨진 이야기. 축구 읽어주는 여자 킹비TV. 안녕, 오늘도 축구 읽어주는 여자 책내라고. 오늘은 축구 선수들의 특이한 경매품에 대해 알아볼 거라고. 그럼 다들 준비됐나? 가자! 가장 먼저 한때 엄청난 화제가 되었던 포거슨 영감님의 씹던껌이야. 2019년 3월 온라인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에 포기 영감님이 씹던껌이라며 한 물건이 올라오게 돼. 평소 껌을 워낙 찰지게 씹으면서 껌거슨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이제 하다 껌까지 경매로 나오나 했는데 이 껌이 무려 하나로 6억에 달하는 금액이 낙찰됐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씹던 껌 주제에 6억이나 하는 게 말이 되나? 하고 찾아봤더니 이 껌은 포기가 2013년 5월 감독 은퇴 경기 웨스트 브로미치와의 경기에서 씹은 마지막 껌이라고 해. 당시 경기가 끝나고 맨유의 한 팬이 그 껌을 주워서 애지중지 보관하다가 6년 만에 경매에 붙인 거라는데 사실 이 껌이 진짜 포기가 씹던 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찌됐든 이 껌은 6억 원에 낙찰됐고 이 껌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맨유 재단으로 기속, 수익금 전액 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데 썼다고 하네. 이어서 퍼거슨 은퇴 후 맨유의 후임 감독으로 부임한 데이비드 모예스와 관련된 경매품도 있는데 당시 퍼거슨이 직접 후계자로 지명했다는 이유로 맨유 구단 측에서는 더 초우전 원, 즉 선택받은 자라는 걸개를 OT에 걸었어.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모예스가 제대로 된 성적을 내지 못했고 한 시즌 만에 경질되게 됐지. 이에 맨유 구단 측에서는 걸개를 철거하고 국립축구박물관에 기증하려 했지만 박물관 측에서 밝히길 제안은 고맙지만 본인들의 방향성과 맞지 않다며 퇴짜를 놔버린 거야. 살짝 존심이 상한 맨유는 자선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이 현수막을 경매에 내놓게 되는데 입찰가가 무려 2억 7천만 원이었다고 해. 시간이 흐르고 자연스럽게도 입찰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쿠웨이트의 한 수집가가 400만 원에 입찰하겠다고 밝혔지만 맨유는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지 잠재적 구매자가 걸개를 오용할 수 있을 것을 우려한다 라며 결국 이 걸개는 팔리지 않고 창고 구석탱이에 자리하게 돼. 성적을 내지 못해 굴욕을 맛본 모예스와는 다르게 베트남 국가대표 지휘봉을 잡고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최정상에 올려놓으며 현재에서 축신의 경지에 대접을 받는 박항서 감독. 그의 인기를 증명하듯 2018년 쩐태빈이라는 화가가 그린 박항서의 초상화 나의 스승이라는 작품을 경매에 붙였는데 시작가 5,000달러를 가볍게 넘기고 치열한 경쟁 끝에 무려 15,500달러에 낙찰됐다고 해. 하나로 무려 1,200만 원가량이나 되는 금액이며 이 수익의 절반은 어린이 심장병 재단에 또 다른 절반은 유망한 예술가를 육성하는 데 기부됐다고 하네. 다음 경매품은 축구 황제 펠레만이 가지고 있는 줄 리메컵이야. 지금은 월드컵 트로피 하면 이런 모양의 컵을 다들 생각하고 있겠지만 최초의 월드컵인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부터 제9회 월드컵인 1970년 멕시코 월드컵까지는 줄 리메이컵이라고 불리는 이런 우승 트로피를 수여했어. 월드컵 대회 창시자인 줄 리메가 개인 사유 재산으로 제작했으며 이 트로피를 기증하며 밝히길 어느 나라든지 먼저 3번의 우승을 차지하는 나라가 이 컵을 영구 소장했으면 좋겠다 라고 밝히기도 했지.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1970년 펠레가 이끄는 브라질이 또다시 우승을 차지하면서 58년 스웨덴 월드컵, 62년 칠레 월드컵에 이어 최초로 월드컵 3회 우승을 기록하게 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줄 리메컵은 브라질 축구협회에 영구 소장됐고 당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준 펠레에게 피파와 멕시코 축협 측에서 줄 리메컵을 똑같이 특별 제작해 선물했어. 그렇게 두 개가 된 마지막 줄 리메컵은 브라질 축협과 펠레가 각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3년 뜬금 브라질 축협이 소유하고 있던 줄 리메컵을 도둑맞게 된 거야. 급하게 당시 용의자 3명을 검거해 조사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고 현재까지도 그 줄 리메컵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야.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는 펠레만이 유일하게 줄 리메컵을 가지고 있게 된 거지.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여튼 이런 줄 리메컵을 펠레는 2016년 개인 소장품 경매전에서 내놓게 되는데 이 트로피는 스위스의 명품 시계 브랜드 위블로에서 무려 6억 6천만 원을 낙찰받았다고 해. 그리고 수익금은 브라질의 한 어린이 병원에 전액 기증했다고 알렸어. 자, 펠레에 이어 또 다른 축신 마라도나의 경매품이야. 2021년 3월 마라도나가 유럽에서 보낸 마지막 시즌인 92-93 시즌에 몰던 포르쉐 911 카레라2가 경매장에 등장했어. 마라도나의 잊혀진 시즌이라 불리며 활약이 미미했던 시즌이지만 이 차량은 당시 1,200대만 한정 생산했으며 마라도나가 직접 몰았다는 이유로 엄청난 화제가 됐고 20년 전 5천만 원 정도 했던 이 포르쉐는 무려 8억 원에 달하는 금액에 낙찰됐어. 또 마라도나가 나폴리에서 뛰던 당시 체납한 세금이 어마어마했는데
2010년 비즈니스 목적으로 이탈리아를 방문했다가 세금 체납의 이유로 이탈리아 경찰에게 끼고 있던 다이아 귀걸이를 압수당했어. 그리고 현지 호텔에서 이 귀걸이를 경매에 붙였는데 무려 5천만 원에 낙찰됐다고 하네. 축신들에 이어 예능신 레이나와 관련된 경매품도 있는데 2009년 10월 주말 예능 EPL의 현액을 그은 사건인 풍선골 다들 기억하고 있지? 예능신을 당황케 만들었던 이 비치발리볼도 경매에 나왔었는데 빛과 같은 속도로 썬덜랜드의 한 축구팬에게 낙찰됐어. 당시 기준으로 80만 원에 낙찰됐으며 이 남성 축구팬은 쿨하게 국립축구박물관에 기증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지. 그리고 아스날에서 뛰었던 또 다른 키퍼 옌스 레만의 경매품도 재밌는데 2006년 독일 월드컵 8강전에서 펼쳐진 아르헨티나와의 승부차기 당시 레만은 양말에서 주섬주섬 쪽지를 꺼내 읽고 무려 아얄라와 캄비아소의 킥을 막아내며 4대2로 아르헨티나에게 승리했어. 그 쪽지 속에 리켈메는 왼쪽 높게 선호, 크레스포는 뛰어오는 거리가 멀면 오른쪽, 짧으면 왼쪽으로 차는 습관 등 아르헨티나 선수들의 PK 습관들이 빼곡히 적힌 커닝 페이퍼였지. 여튼 이 전설의 쪽지는 월드컵이 끝난 후 자선기금 마련을 위해 경매에 내놨고 무려 13억이라는 거금에 낙찰됐어. 축구계 최고의 스타들 중 하나인 데이비드 베컴. 인기에 비례하듯 특이한 경매품들이 있는데 2007년 베컴이 LA 갤럭시에 몸담고 있던 당시 베컴이 먹다 흘린 감자튀김이라고 주장하며 감튀 한 조각이 경매에 올라왔어. 판매자는 덧붙여 베컴이 시내를 걷다 흘린 것을 보증한다라며 어필했고 이 감튀 한 조각은 무려 700원에 낙찰됐어. 뿐만 아니라 베컴이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간 뒤 반쯤 먹다 남은 옥수수빵은 56,000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반쯤 비운 음료수병, 접시, 나이프 등도 경매에 붙여졌다고 해. 또 유로 2004 포르투갈과의 8강 승부차기에서 베컴이 실축하며 팀의 패배에 일조했는데 당시 직관 중이던 한 남성이 이 홈런볼을 줍줍했고 집으로 돌아가 그대로 이베이에 올려버렸어. 그리고 1유로에 올린 이 볼은 경매에서 천정부지로 솟구치며 144억까지 올라갔으나 조롱하기 위해 재미삼아 장난친 사람들 때문에 입찰가가 다시 조정됐고 결국 4천만 원에 팔리게 됐어. 실축볼이 경매에 붙여진 또 다른 선수 리오넬 메시의 실축볼도 경매에 올라온 적이 있는데 2016년 칠레와의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에서 메시는 첫 번째 키커로 나와 홈런을 때리고 말았어. 그리고 승부차기에서 패해 우승컵은 칠레에게 넘겨주게 됐지. 그리고 이때 날려버린 실축볼을 준 축구팬이 경매에 올렸고 이 볼은 3,700만원가량의 금액에 판매됐어. 또 2021년 5월 메시의 소장품이 경매에 등장하는데 2020-21 시즌 메시의 644호 골, 그러니까 펠레가 가지고 있던 단일 클럽 최다 골 기록을 갈아채울 때 신었던 축구화가 경매에 등장했고 이 축구화는 무려 2억 원에 달하는 금액에 팔리게 됐어. 이후 기념비적인 축구화는 바르셀로나 국립 카탈루니아 미술관에 소장됐으며 수익금은 메시가 전액 바르셀로나의 한 대학병원과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 기부했다고 하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르셀로나의 상징과도 같았던 메시가 바르사를 떠나며 열었던 고별 기자회견에서 눈물과 콧물을 닦았던 휴지가 경매에 올라오며 또 화제가 됐어. 기자회견 맨 앞줄에 있던 한 남성이 휴지를 줍줍해 경매에 올렸으며 설명란에 메시의 풍부한 감정이 담긴 휴지, 그리고 메시의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언제든 메시를 복제할 수 있다 라는 뻘소리를 적어놨지. 이 휴지의 경매 시작가는 11억에 시작되었으나 어떠한 이유인지 갑자기 해당 경매글이 삭제됐고 팔린 건지 삭제한 건지 휴지의 행방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오가고 있어. 메시에 이어 호날두의 경매품도 독특한 게 꽤 있는데 유로 2016 당시 호날두의 사생활을 폭로하며 사이가 좋지 않던 언론사 CMTV 인터뷰에 빡친 호날두가 그대로 마이크를 집어던졌던 그 사건. 그때 던졌던 마이크를 CMTV 측에서 다이버를 투입해 건져냈고 요걸 또 경매에 붙였다고 하네. 다행히 수익금은 전액 장애 어린이를 돕는 단체에 기부했다고 해. 이어서 2009년 호날두가 약 4억짜리 페라리를 뽑은 지 이틀 만에 훈련장으로 몰고 가던 중 가드레일을 때려박고 반파되었던 차량이 경매에 올라왔는데 무려 3억 5천만 원가량의 금액에 낙찰되었으며 2021년 3월에 펼쳐졌던 포르투갈과 세르비아 간의 월드컵 예선 매치에서 주심 판정에 불만을 가진 호날두가 경기가 끝나고 주장 원장을 바닥에다 패대기 치고 나갔었지. 근데 요거를 또 경기장에 있던 소방관이 주워서 자선단체에 넘겼고 이 원장은 경매를 통해 무려 8,500만 원의 금액에 낙찰되게 돼. 이후 수익금은 생후 6개월 된 어린이의 수술에 썼다고 하네. 마지막으로 질라탄.
2014년 질라탄이 파리에서 뛰던 당시 스웨덴의 지적장애 축구단이 브라질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출전하게 됐는데 장거리 비행과 더불어 긴 시간 동안 체류하며 필요한 경비가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 이에 스웨덴의 축구단은 스타 선수들에게 편지를 써 유니폼이나 축구화를 후원받아 경매로 판 후 경비를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 그리고 이 계획을 들었던 질라탄. 티셔츠 그거 얼마나 한다고? 출전하는데 얼마나 드나요? 계좌 불러요 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스웨덴 지적장애 축구단에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입금했어.